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9일, 4월의 마지막 월요일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방송 스픽스. 어제 사실은 원래 저희가 역전의 용사들 하는 날이 아닌데 일요일 특집으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한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대 박사님. 아니 뭐 박사는 뭐 박사급 이상이죠. 정치 분야에서 고수. 예, 김종대입니다. 구라 박사. 예. 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오셨고요. 진복의 달마도사 맞죠? 예. 네, 달마도사로 오늘은 정말 엄청난 또 히트를 쳐주실 것으로 제가 기대하고요. 또 그 옆에 계신 우리 전기현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고수 옆에서 고사리처럼 하겠습니다. 아재 개그입니다. 좀 안 어울린다. 예, 안 어울리는데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고사리 그럼 맛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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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부작용도 있다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변희재 대표 나왔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변 대표는 인사를 좀 무성의하게 하긴 하죠. 네, 오늘 이제 본론에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자, 저희 항상 그래요 어디 가도. 어디 가나 일관적인 모습. 평생, 평생. 평생. 사실 이 정도 조합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수들끼리 모여서 하는 토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토크의 질과 양에서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 제 혼자 추측하면서. 네. 저희 역전의 용사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전의 용사들 프로그램 나가고 난 다음에 조회수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한 5만 정도, 뭐 8만 정도 이 정도만 뭐 그냥 보통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그걸로 저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돌리면서 밤이면 뭐뭐 해서 이렇게 누적되는 조회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히트작이라고 우리 전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원래 멤버들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 멤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나오면은 뭔가 좀 더 좀 다른 또 깊이 있는 그런 분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그 기대에 충족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할 게 있죠.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720일 만에 만났어요. 자, 우선 어떻게 만났는지 또 이 만남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뭐 대강 속보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오늘 영수회담 특집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만난 거 우선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김종대 의원님? 예, 조금 전에 끝났죠. 이제 막 그 백브리핑이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아주 읽어보기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는데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만남은 그 삼국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갈량하고 사마이가 만나. 그 저 벌판에서 서로 속에 쌓인 얘기 다 하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제갈량이 네 아버지는 저 뭐냐 한나라 녹을 먹은 사람인데 네가 어찌 왕족에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냐 호통을 치니까 너야말로 저기 뭐냐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힌 거 아니냐 해서 말로 합을 거르는데 결국은 잠시 후에 전투가 벌어져요. 이 영수회담이 바로 제갈량과 사마이 만남. 누가 제갈량이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사마이. 보면은 전쟁 전에 그 단판을 짓는 듯한 모양새로 여겨지고 이것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회담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평화의 회담이 아니다. 이거는 저 제갈량과 사마이가 서로 탐색전을 했는데 오늘은 그 정도 의미 정도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봤더니 모두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다 했는데 실제 비공개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 떠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85%를 떠들어야 되는 거야. 85%. 그랬는데 저기 그 이번에 대통령 이도훈 홍보 수석 브리핑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료개혁에 찬성했다. 소통의 의미가 있었다. 이런 걸로 해서 최대한 지가 얘기 더 많이 해놓고 이렇게 그 많이 이게 뭐냐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박성준 그다음에 박성훈 뭐죠? 방금 나오더라. 박성준, 진성준 예. 이름이 비슷하네. 천호준. 천호준 여기 백브리핑한 거 보면 이건 얘기가 뭐냐면 벽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이거예요. 답답했죠. 전혀 뭐 그냥 예상 답변 그대로 얘기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갈량과 사마이가 평화회담을 한 게 아니다. 탐색전을 한 것이다. 네. 그거하고 비슷한 회담이다. 자, 그러면 누가 제갈량이고 누가 사마이예요?
그거는 최후의 말이요. 승자는 사실은 사마인데. 그거는 내가 이거 자꾸 묻는데 모든 전투는 제갈량이 다 이겼어. 제갈량이 사마이를 갖고 놀았어.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사마이라고. 네. 여기서 말해서 기로 일단은 전투에서 이긴 거 하고 네. 이 정치의 싸움의 승자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요거는 조금 내가 나중에 내가 풀어드릴게. 내가. 네, 알겠습니다. 자, 누가 제갈량이고 누가 사마인지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 한 번 져서 또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고 나라를 건설하는 또 사마이 쪽이었는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참 기대 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렇게 끝을 낼 수 있나? 야, 대통령이 그래도 초대를 했으면 뭔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뭐 준비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혹시 얘기를 못할까 싶어서 일찌감치 기회 왔을 때 기자들 있을 때 막 10분 동안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얼굴로 대통령이 표정을 지으면서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관리했는데 비공개로 돌아서고 나서 김정대 의원 말씀으로 보면 85%지만 실제 대통령이 혼자 얘기 다 했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다. 그러면은 앞에 10분 이재명 당대표가 하고 자 2시간 10분 동안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 한 30분 이상을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얘기를 다 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앉으면 혼자서 90% 이상 이야기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이 나버렸으니까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대한 것만도 훨씬 못한 결과를 냈다.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전혀 안 바뀌었다. 전혀 안 바뀌었다. 바뀔 마음도 없다. 이제 이걸 확인하고 왔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야당은 국민은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점수를 치자면 몇 점 주시겠어요? 영수회담요? 영수회담 빵점이죠. 점수가 없죠. 영수회담을 주최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참가한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죠. 자, 그런데 영수회담 결과가 하나만 한 것이다. 형식적으로 끝이 났잖아요. 그 점수 빵점이죠. 누가 성과를 냈다 안 냈다 이렇게 할 게 있나요? 엄청 박한 점수인데 변 대표도 동의하실까요? 근데 사실 이런 영수회담은 진짜 제가 처음 보는 게 마치 언론에서는 합의를 해야지만 성과라 그러는데 아니 합의를 안 해도요 들이받고 싸우는 것도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몇 번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주장했을 때 그 당시 박근혜 이제 야당 대표가 수첩 접고 들어가가지고 연정 가지고 들이받았어요 한 10분 동안에. 그거 성과입니다. 왜? 연정에 대해서 제안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아주 강하게 자기 입장을 붙으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입장을.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김한길 당시 야당 대표하고 이 국정원 국정댓글 이 사건 가지고 1시간 동안 들이받았습니다. 막 들이받고 거의 어떻게 보면 김한길 씨가 책상 뒤집어 엎고 나올 정도로 튀어나와 버렸는데 그런 것도 성과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지층 이 의견을 대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윤석열이 만약에 지 혼자 얘기한다 그러면 좀 뭐 했습니까? 야당 당대표하고 그 참모들? 깨고 나왔어야죠, 그러면은. 그러면 중간에 내가 이럴 말 들으려고 왔냐. 우리 말 듣겠다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강하게 얘기해서 실제로, 아니, 지금까지 영상만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살벌한 분위기 연출되고 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나올 거는 예상이 됐다 그러면은 들어간 사람들이 판을 깨든지 아니면 강하게 대통령 호통을 치든지 뭐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한 줄 알았어요, 지금 사실은. 아무 말 안 한 줄 알았어, 보도만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죠. 아니, 제대로 깨는 것도 성과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받은 게 의료 이 대란 관련해 가지고 서로 협치하자, 협력하겠다 이제 요 정도 말은 좀 있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사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된 게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 1시간 반을 혼자 뭐라고 떠들죠? 그러니까 뭐라고 떠든지가 지금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 아니 뭐 나오고도 있고 뭐 부분 전해지는데 근데 이제 우리도 표현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도 겁이 나니까 1시간 반을 혼자 떠들었는지 20분인지 이거 잘 몰라요. 하여튼 많이 혼자서 얘기했다. 이걸 아까 김정대 의원은 85%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뭐 정확하게 시간을 대서 일단 할 수 없는데 뭐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니 언론사 그래 비판 기사 좀 쓴다고 그거 다 일일이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하는? 처음에 이제 A4 용지 열정을 그렇죠, 읽은 그렇죠. 거죠. 그런 이야기도 네. 했으니까 우리도 네. 조심해야 돼요. 아. 조심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은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고민을 해보겠다 뭐 요 정도. 그러면 그 고민을 지금 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 이전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정치적으로 풀든지 지금 와서 하여튼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합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 합의가 두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자주 만나자. 이 말도 참 합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자주 만나자.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좀 하자. 뭐 이걸 뭐 합의라고 이제 내놓으니까 야 결론적으로는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할 말은 이재명 대표가 다 하고 나와서 속이 시원하긴 한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당당하게 여기에서 못하는 것만 계속 나열했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회담의 성과라는 것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은 것은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실망스럽다. 정말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요 정도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이 감정에는 좀 부합하지 못한다. 민주당의 반응이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만나자는 말은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랑 똑같은 말 아닌가? 저는 그래서 특별히 그거를 성과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양쪽에서는 앞으로 자주 만나자 소통하자 뭐 여기는 합의를 했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먼저 영수회담하자고 전화를 한 거라면은 정상적 모양이라면은 대통령이 일단은 들어야죠. 자기가 급해서 저기 정말 이건 야당 협조가 필요한데 네. 내가 총선 민심도 이래가지고 이제 야당 대표가 이것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하고 얘기하면 야당 대표가 듣고 그건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네. 총선 민심이 이렇게 나온 판이라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총선 이기고 가서 우리가 뭔 사정합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은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유만 된 거야 계속. 이유만 된 거야. 그건 이래서 이렇고요. 그건 저래서 저렇고요. 그러면은 누가 아쉬운 겁니까 지금 이 판에. 이게 변화의 모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동안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양보할 테니 요건 좀 야당 대표가 좀 제고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 원래는 정부 여당이 부탁하는 존재라고. 그렇죠. 근데 오늘 경우가 거꾸로 됐다 이거예요. 이 분위기가 거꾸로 된 거고. 그러면 야당이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사실 최수근 상병 특검 얘기는 비공개 회의 때 발언이 아예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네. 양쪽 다. 그리고 이태원 이 특검 문제는 이건 법리적으로 그러지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뭐 요렇게 약간 말만 몇 가지 바뀐 말을 들은 거예요. 그다음에 의료 의정 개혁 문제는 뭐 뜻을 같이 했다 그래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논의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혁신하고 반성하시겠다 사과까지 하셨는데 어떤 걸 하실 거냐. 그럼 야당이 참고하게 그 내용을 좀 내놔라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총선 민심에서 뭐 대파 그다음에 의대 정원 최수근 상병 이거는 야당 대표의 말이 아니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하루에 12%씩 지지율 추락하는 명확한 국민 명령이니까 따르셔야 됩니다. 네. 이건 야당하고 상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따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안 되면 국민한테 이해를 직접 구하셔야 될 거다. 우리는 국민 뜻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얘기의 전부지.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처음에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모양 딱 스케치를 해서 찍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을 꺼내가지고 다 이제 읽어가지고 얘기를 정확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전에도 전달했다는 거예요. 사전에도 대통령실에는 전달했고 전달했다는 기자들한테는 거예요. 이제 하지 기자는 안 않았고. 했고. 그래서 대통령실도 준비하라고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저쪽의 룰대로 저쪽이 하기 좋게 네. 다 양보하고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의정과 서열이 있어야지. 근데 그걸 보고 보수 그거. 쪽에서는 보수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대요. 이재명 대표 너무 오만방자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만방자 부분보다도 저는 네. 김종대 의원이 좀 하셨던 말씀에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상황을 한번 일단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취재기자가 들어와 있어서
일종의 배석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제 모두 발언한 동안에는 있는데 자 기자들이 이제 다 끝이 났으니까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재명 당대표가 꺼내서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만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예. 예, 그러고 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셔야 해서 그때부터 1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할 말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뭐 우회적으로 표현을 다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비공개 회의로 들어갔을 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좀 비판적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그 남은 우리가 모르는 1시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격렬하게 논쟁을 했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서 대화 상대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흘러나온 이야기는 그 시간에 대통령만 이야기를 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85%. 예, 어떤 대화가 왔는지 그리고 그 대화에서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반부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시원하다. 정말로 이제 그래서 비공개로 들어갔으니까 뭔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대통령이 주도로 얘기했는데 대응이 없었다거나 또는 나와서 기자들한테 배석자가 브리핑을 하는데 실망스럽다고 할 정도로 갈 수밖에 없느냐 민주당이 아 이건 대화 상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국민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민주당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제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전반부에는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잘했지만 지금 나오고 나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형님하고 제가 생각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변 싶은 대표 거예요. 말이 맞는 뭐가 거예요? 다른 변 거죠? 대표 아니 얘기는 지금 형님은 똑같이 잘못된 것처럼 성과 없이 왜 안 싸웠느냐는 것이지만 잘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나오는 브리핑이 너무 좀 그러니까 성과가 없어 아쉬운 거지만 윤 대통령이 전혀 변화할 마음 없이 혼자 떠들었다는 그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는 예.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변 아니 근데 대표 말대로 영수회담에서는 예. 혼자 떠들면 안 되죠. 5대5가 돼요. 이거 정상회담이 중요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디 정상회담 때 누가 혼자 떠듭니까? 그러니까 혼자 떠들었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혼자 떠드는 게 확실한 건지 그 혼자 뭘 떠들었는지 아. 이거 좀 기록을 좀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 근거는 뭐냐면은 천준호 실장이 발언 시간을 쟀대. 그러니까 천준호 실장이 네. 윤 대통령 답변이 굉장히 길어서 아. 결과적으로 말을 많이 한 건 윤 대통령이고 답변이 길어서 보니까 그 비율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 천준호 실장이 계산을 해보니 85대 15였다. 이건 박성준 실장.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그럼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안 되고 제동을 거는 게 맞는 거고 제동을 걸지도 않는 그 85%가 무슨 내용의 말이었고 어떻게 반박했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멍하니 듣고 왔다 아무 반박도 안 하고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근데 그럴 지금은- 리는 없지 않나요? 아니 너무- 대체로 분위기가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브리핑 때문에 오늘 민주당 쪽에서 비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1시간 반 동안 어떤 얘기가 오갔고 거기에 어떤 반응이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은 자 만나서 충분히 대화가 잘 됐다고 브리핑을 해버리고 네. 민주당은 아쉬움이 많았고 대통령이 하나도 바뀔 마음이 없더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정도면 답답했다고 특히 말했죠. 그러니까 답답했다. 답답했다는 건데 근데 충분히 대화했다고 하고 야 그럼 이게 뭐냐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들어가서 싸웠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잘 싸운 거 맞아 아니야 이러면서 남아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전부 다 그럼 이렇게 가면은 상황인식을 이렇게 안이하게 해서 되느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 브리핑에서 간 게 사실은 우리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인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원래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간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영수회담에서 그냥 한판 붙고 뭐 멱살 잡듯이 이렇게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 난 그것도 사실은 이해는 해. 네.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 영수회담을 야당을 갖다가 길을 꺾는다든가 아니면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주도권 잡겠다는 이런 얄팍한 속셈이 아.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는 이때만이라도 권력이 우리는 겸손해질 줄 알았지.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뭐 꼭 반박까지는 뭐라 하더라도 총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저 야당 대표 입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러 온 거다. 네. 뭔가 이런 식의 엄중함이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영수회담은 원래 이렇게 저 대통령의 훈시 듣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 정도는 뭘 남겨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많은 양보를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윤 대통령한테 사실 많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은 물론 했지만 하도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은 이재명 대표가 접어준 거다. 난 참 그렇게 그래요? 예. 왜 봐줍니까? 봐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모양이 예. 난 그렇게 비춰져요. 양보를 했으면은 다음번에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져서 뭘 하겠다는 의도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자주 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식의 회담을 자주 한다.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의 공식 브리핑이 답답했다가 다예요? 네. 아니 그렇다니까. 아니, 대통령 바뀌지 않는다. 뭐 저 회담 내내 답답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제가 과거의 영수회담 브리핑을 지금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나오지가 않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반박을 했고 이렇게 하고 이거 나온다니까요. 그거 없어요. 그게 나와야 돼요. 없다니까 이거는. 자 이제 내일 봅시다. 일단 이게 급해서 대통령실에서 뭐 대화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네. 그리고 뭔가 이제 통큰 합의가 있었다. 뭐 통큰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뭐 합의한 내용도 있었다. 이렇게 하고 대화가 참 좋았다. 이런 정도 나왔는데 민주당도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세세하게 우리가 모르는 세세한 내용을 다시 브리핑할 수도 있지만 오늘 현재 나온 반응으로 봐서는 야 민주당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래도 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싸우지? 이런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들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뻔히 예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자 앞에서 이거 준비해 가서 그걸 읽어가지고 대통령에게 전달한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지금 이동훈 수석이 얘기한 그 홍보 자료를 조금 보니까 브리핑에서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내용이 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일단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 그런 건 없다. 뭐 물론 만날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대답이 없었다. 말이 없었다. 또 왜 영수회담이라고 안 그러고 굳이 차담회라고 얘기하느냐 니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어쨌든 처음 잡을 때부터 우리가 차 마시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럼 차담회지 뭐겠냐. 이제 이런 대답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했고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얘기 특별한 거 없었다. 모두 발언.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준비해간 거기에서는 나왔다. 그리고 외교 관련해서 특별한 말이 없었냐 물어봤더니 일본 관련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대답한 거 하나도 없다. 구체적으로 말한 거 하나도 없다. 이제 요 얘기 또 있었었고요. 그다음 여야정 합의체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니 앞으로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봐라. 요 정도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인선 협조 요청이나 추천 요청 가능성 관측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다. 또 이렇게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얘기한 게 사실은 거의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이게 말대로 뭐예요, 하면 도대체가? 85% 혼자 뭐라고 떠들었다는 떠들어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떠들어요? 대통령실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야당 관점에서도 보니까 야당은 더 짧아 브리핑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당 들어온 소개 좀 자료는. 해주시죠. 브리핑한 내용. 자 그러면은 핵심만 내가 좀 말씀드리는데 총평은 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국정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 그렇죠. 얘기 그러는 거. 민생회복 국정기조 변화에 의지가 없어 보였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리고 이제 박성준 실장이 얘긴데 이 사전에 모두 발언 내용을 줬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변화를 기대했는데 없었다. 총선에서 심판받았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국회 존중 약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맨 처음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이 없었다. 그다음에
저기 15분 모두 발언 후에 비공개는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대통령이 답했는데 답변이 되게 길었다. 그래서 85대 15였다. 그다음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 설명인데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이거 저기 뭐냐 추가적인 논의가 어려웠다. R&D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반영할 예정이지 추경은 보관할 생각이 없다. 그다음에 박성준 실장이 뭐 석박사 얘기 조금 했고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은 당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얘기했는데 그걸로 대통령 가족 의혹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는 의혹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 대표 말이 있었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언급, 대통령 언급 없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하나 했대요. 윤 대통령은 이건 좀 21대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고. 아니 끝까지 미루겠다 이런 뜻이겠죠. 진성준 의원 얘기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 전세 사기 특별법 각종 법안 특검법에 대해서 쭉 얘기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은 요건 이태원 참사 얘기입니다. 네. 독소 조항이 있다는 말로 법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부한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기 아예 그러니까 안 나온 것 같아. 여기엔 설명이 없고 특검법 얘기 안 언론 했대. 보도 명예훼손 압수수색 문제, R&D 문제, 연금 개혁 문제, 이태원 특별법 문제, 민생 협의의 논의가 주였다. 나머지는 논의할 시간 없었다. 없었다요. 이해가 안 돼. 그 없었다 그러면 안 되고 2시간 동안 그러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없었으면 그냥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냐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듣고 온 거예요. 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두 얘기 아니라. 발언을 했지만 답변 안 하고 있으면은 최상병 특검은 어떻게 할 거면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 아예 안 했다는 얘기인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1시간 회담이었는데 회담이 길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길어지니까 사실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뭔가 이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구나. 토론이 격론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제 확실히 쟁점들이 이제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회담이 2시간을 넘어가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마지막 조율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조율이라는 건데 다른 의견을 뭔가 좀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길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브리핑 내용으로 봐서는 대통령 혼자서 얘기한다고 시간이 길어졌고 바깥에 쳐다보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착각했는데 와, 제 스스로 그냥 머리를 딱 이렇게 꿀밤을 때리면서요. 나도 정치평론 아직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상황을 보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깥에서 보면서 야, 뭔가 좀 생산적 논의가 되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오히려 반론을 하고 맞받아쳐서 토론할 시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끝나고 각자 일정대로 돌아와 버렸다. 저 최상병 뭐 이런 특검은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해가 안 이게 가는 마- 게 우리 우리 4명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랑 어쨌든 2시간 넘게 2시간 그리고 10분. 앞에 한 20분 정도는 이제 뭐 기자 있을 때 그 나머지가 1시간 한 40분 50분 정도를 이렇게 6명 7명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7, 8명이. 근데 그중에서 대통령 혼자 막 떠들고 이재명 대표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건 사실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그럼 혼자 떠들었다고 치면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지 1시간 40분을 혼자 막 떠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브리핑 나온 얘기는 지금 벌써 요약이 다 되잖아요. 10분 안에 다 정리가 되잖아요. 다 됐지. 이걸로 한번 정말 능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다른 얘기 정도면? 했을 겠죠. 다른 얘기 그냥. 무슨 얘기를 했죠? 자기 인생사 뭐 그런 얘기. 아, 용산의 역사적 그 유래도 얘기했다. 그러니까 다 완전 다른 얘기했겠죠. 뭘 얘기했다고요? 용산의 역사적 유래. 완전 다른 얘기했겠죠. 여기가 어떤 땅이가 천공이 한 얘기에 다 나와 있어. 그거는 저 대통령 얘기 안 윤석열 하고. 어린 시절 천공 뭐 수술 이런 뭐 얘기 다 했나 얘기해요. 보죠. 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참모들이 보좌한 게 시간 끄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조언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용산 얘기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뭐냐 뭐 너절너절한 설명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 많이 한 거야. 근데 저기 여기 소개할 만한 예. 게 아니에요. 예. 민주당이 진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게 동석했던 그래 참 뭐 정책위 의장이나 또 비서실장이나 수석 대변인이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있는 사실을 전하기 전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좀 함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바로 하지 않고
좀 더 이걸 적나라하게 그래도 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야당은 야당으로 역할을 했겠다 정도로 가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평이하기도 하고 이거 네. 무슨 이벤트 쇼 가서 대통령 희한한 사람인데 희한한 사람 보고 왔습니다. 바꾼 거 하나도 없네요. 갑자기 제3자의 위치에서 평론을 하는 거 비슷하게 가잖아요. 관전평 하듯이.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은 지금 당사자 아니에요? 국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대통령과 맞짱을 뜨든 아니면 협치를 하든 아니면 국민들 편에서 정말로 전쟁을 하든 당사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을 할 것이냐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다 똑같이 민주당에서 지금 브리핑한 내용처럼 국민들은 야 이재명 대표는 할 말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네. 결국 한 번 더 확인시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참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 그럼 드려요. 변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제 이런 뭐 차담이든 영수회담이든 요거에 대한 보수 측 반응이나 좀 어떤 게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보도만 나온 거 가지고는 이 비공개 회의 내용이 잘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왜 이재명 대표가 시작할 때 주도했냐 네. 여기서 불만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나온 대로 만약에 2시간 동안 마치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이 혼자서 90% 떠들었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마치 이걸 영수회담조차도 국무회의처럼 자기 훈시한 데 써먹었다고 알려지면요. 보수 쪽에서 윤석열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러면 잘했다고 그러나? 잘했다 나오겠죠.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영수회담에서 이런 전례는 없거든요. 어떻게 혼자 떠듭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코너에 몰린 총선에서 신방하는 대통령이 어찌 보면 자기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85% 떠들 동안 난 나머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등등이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근데 멍하니 듣고 있었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네. 돼서 그래요.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대통령이 원래 처음에 영수회담 하기 전에 나 경청하겠다 그러고 시작했잖아요. 아니 여기 직전까지도 그랬고 그때 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앉혀놓고 네. 오늘은 듣는 자리입니다 그치, 하고 네. 자기 꼭 비공개회의 들어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85%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90%여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5% 깎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랬는데 여기서 네. 이 85대 15는 민주당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사실 확인이 필요해요. 너무 아마 행복한 거기에 지금 화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얼굴 나오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얼굴인데요. 저게 오늘의 모습이라는데.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뭐 당 이재명 대표한테 그 지금 뭐 한 10가지 정도 네. 이야기 들었을 때 얼굴이 뭐 완전 안 좋더라고요. 그때는 안 좋았고. 좋았는데, 예. 어, 지금 뭐 조정된 것 같은데 저 때가. 예. 근데 지금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걸 봐야 돼. 우리가 지금 나온 백브리핑만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내일 아침까지 이제 재해석의 여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그냥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 네. 생각에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브리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다. 이 부분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런 악센트 포인트가 오늘 민주당 브리핑이 한 개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브리핑이 맞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고 그리고 15%는 얘기했다 그러니까 뭔 얘기란 그 거예요? 15%는 뭐냐 이래야 되는데 이 브리핑은 그리고 사실 말입니다. 이거는 저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내가 원내대변인으로 이런 영수회담 많이 가봤잖아. 저 5당 대표 회담 왜 저기 브리핑 다 써놓고 가.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우리 대표가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실제로 그 써놓은 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더 강조한 게 있으면 더 넣고 아니면 빼서 대변인실에다가 전화로 불러준다고 요거 넣고 요거 빼 이러면은 바로 그냥 브리핑 나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목표를 갖고 간다고. 네. 정의당도 그렇게 해. 근데 왜 이렇게 엉터리가 그래서 되는 이제 거죠? 이 부분은 하여튼 내일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브리핑만 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은 네. 조금 섣부른 감이 있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 뒤에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비공개로 진행됐던 그 회담 내용에 어떤 논쟁이 오갔으면 민주당은 어떤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의 반응은 뭔지는 좀 더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 자, 근데 배두기님이 영수회담 성과 기대하지 않았고 야권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통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된 회담 아닙니까? 이랬어요. 근데 민주당 반응도 똑같잖아요. 답답했다, 안 바뀌었다, 대통령 그대로더라, 소통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이번에 브리핑 나온 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통령하고는 결국 얘기가 안 된다. 이것만 확인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자, 전투는 민주당의 질서도 있어도 전쟁은 달라. 그러니까 그게 사마이와 제갈량의 차이인데 네. 여기서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철없이 저렇게 좋아할 때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야당 대표한테 지가 말 많이 하고 훈시했다고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뭐 어쨌다. 이게 사실은 이러면은 또 상황은 또 반전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 말을 뒤집지는 못해. 앞으로 대화 필요 없다. 이 말 하면 큰일 나 그러면. 그러면 진짜 민주당이 다 뒤집어 쓰는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대 안 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기대가 안 했다 하더라도 판을 깨는 스포일러. 이 책임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21대를 마무리하고 21대로 가려는데 중요한 기준점을 넣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전쟁터는 거기고 이 영수회담은 일종의 어떤 탐색전으로 그냥 의미를 갖다가 제한하고 말아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그때 경고했습니다.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아직 그런 말이 못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지. 네. 응? 이거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글쎄 내일 아침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말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죠. 좋아요. 변 대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대화가 안 됐다 뭐 이거는 다 아는 얘기고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어느 선까지 압박을 해놨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 만나서 이렇게 차담회하면서 화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 다음 네. 기회 때. 그럼 이제 강한 압박들, 뭐 필요하면 장애투쟁까지 가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명분을 지금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확인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도 안 해놨다 그러면요. 저는 오늘 회담 들어간 사람들 다 잘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전 대표님 지금 이거 안 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말 들어보게 되면 앞으로 뭐 자주 만나고 소통하자 했다지만 이런 식으로 만날 거면 만나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래서 돼요? 이제 노선이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대화를 한다. 매우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네.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떤 현재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좀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이제 강공 모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 자, 최수건 상병 특별법 5월 2일 날 그대로 추진하고 우리는 압도적으로 200표 이상 나오도록 아예 하겠다. 지금 집권 여당 설득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이 준 의석, 준엄한 명령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대통령과 협치면 협치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 가고 있는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표가 되어서 싸우겠습니다. 하나하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협치 안 되죠. 만나면 뭐합니까? 내용을 가지고 토론과 논쟁과 거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전면전을 선언하고 그 전면전은 거리투쟁으로 갈 거냐 말 거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현재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 가겠습니다. 야당도 동조해 주십시오.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사람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결연한 의지로 가야 된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최수근 상병 특검이 만약에 5월 2일 날 국회에서 올라가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합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면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국회는 국회의 권한대로 그럼 제의 요구를 하면 제의 요구를 다시 하고 그게 안 되면 22대 국회 때 다시 올리고 가는 거죠. 이걸 그러면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전화해가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거 그냥 뭉개고 넘어갑니까? 저는 이번에는 만약에 5월 2일 날에 뭐 통과는 되겠죠. 네. 통과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용산을 포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장애투쟁으로.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행사하는 게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용산 앞에서 대규모 집회 열어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엄중 경고를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이번에 또 그냥 거부권에서 넘어가서 또 넘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아까 거예요. 때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최수근 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겠냐 아. 감히. 아니 오늘 그거예요, 보니까 하겠다는 사실은. 얘기잖아요. 오늘 얘기 충분히 보니까 뭐. 저는 별로 승리 뭐 안 안 된다고 했다고 봅니다. 왜요? 뭐 어제 하는 분이 뭐 당연히 거부권 행사. 아무 말도 안 했다면서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아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민생이 아니라면서 뭐가 민생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애들이 얼마나 돈에 많이 가 있는데 그게 민생이 아니라는 이야기하면서 미쳤어. 이것부터가 벌써 네.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인데 이런 자리에 여당 대표가 왜 안 옵니까?
제가 늘 이럽니다. 누군가의 아니, 오늘 죽음 뭐 앞에서 황우려 뭐 저 비대위원장이 임명됐다고 뭘 하면 왜 또 네. 하필이면 오늘이요? 아니 그러네. 저기 뭐야 마지막으로 윤채옥이 이거 저 원내대표 와서 네. 배석하고 네. 그 다음에 내일쯤 임명하면 어디가 없나니 왜 갑자기 오늘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냐고. 그럼 윤재 원내대표가 여기 나와서 좀 그런 민망하고 싫으니까 그 자리를 나오기 싫어서 아니 한 무슨 거예요? 영수회담 당 대표 회담에 여당이 빠지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옛날에 저 권위주의 정권 때나 그 저 야당 대표하고 밀담하려고 둘이 만난 때는 내가 봤어도 네. 아 민주화 이후에 그 저기 뭐냐 여당 대표가 없는 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야당에서 요구해가지고 그냥 둘이 만나려고 뭐 홍준표 같은 경우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자기가 요구해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 아니 그리고 뭐 옛날에 황교안 대표도 만나겠다고 네. 청와대 앞에 찾아가 자리 깔고 뭐 하고 다 좋은데 홍익표 원내대표도 안 나왔잖아요. 아니 당 대표가 갔잖아. 거기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대표 겸임을 하니까 네. 그 사람밖에 나갈 사람이 없는데 아니 갑자기 오늘 임명해버리더라고. 이래가지고 저기 사실은 그렇게 따져서 뭐 오늘 인사가 있어서 뭐 어떻게 되니까 좋아요. 나가는 사람 올 수도 없어서. 그러니까 좋아요. 정치 고려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 똑같고요. 아. 제가 최수근 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판에 저도 들어와서 평론하고 십몇 년 이렇게 있지만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나 아이의 죽음이다. 내 가족의 죽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 접근은 해야 돼요. 그게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일이 있었느냐. 애는 들어가지 않는다 또는 가면 안 됩니다라고 수없이 보고했는데 어느 한 놈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그 사람을 빼주겠다고 누군가 지시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임선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자 정쟁이다고요? 아니 지 새끼 죽어도 저렇게 해요? 지 가족이 죽어도 저렇게 하냐고. 정치판에 제가 울분을 토하는 것은 책임자든 누구든 어느 법인까지 가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지가 항변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고. 최소한 이 일이 터졌는데 그 죽음 앞에서 정치를 하는 자들이 내 자식과 내 가족이 죽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 이 사람도 처음에 초심에 정치판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동안 결국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을 저런 식으로 시키면서 민생이 아니고 정쟁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알고 보니까 뒤에서 지시한 게 있어서 에라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하는 목적이 지 사적 이익과 지 집단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공간에서 자리받았고 국회의원에서 수없이 많은 혜택을 받고 사는 자들의 지 목표가 원래 그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농사 짓고 열심히 해서 공부시켜서 해놓으니까 정치판에 들어와서 하는 꼬락선이라고는 그렇게 해서 지 이익과 지 집단의 이익에 앞뒤 말이 안 되는 거짓을 하면서 이게 민생이 아니고 정쟁이라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영수회담의 결과가 깨졌다 안 깨졌다 이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퍼뜨리면 그게 맞다고 막 환호성 치는 놈. 너그 새끼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네 가족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아니 흥분하지. 아니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수건 문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159명 다 그랬어요. 죽음에 대해서 단지 얘기했는데도. 약간 다른 게 네. 여기에서 이제 대체적인 전략의 판을 읽어보면 최수근 상병 거는 무조건 저기 이건 간다. 단호하게 하고 저기 다른 특검에 대해서는 22대 가서 상의하자. 조금 열어놨는데 이거는 입장 변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는 아니지만은 저기 좀 시간 벌기 전략이에요. 근데 최수근 거는 달라요. 이거는 무조건 거부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사실상 해석이 나온 거예요. 아예 이거는. 언급도 안 한 거니까. 이건 아예. 네. 네. 이태원 거는 지금 특검이 아니고 특별법, 특조위거든요. 특별법. 특조위이기 때문에 특조위니까. 그걸 가지고 형식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왔던 거를 오늘 또 반복을 한 겁니다. 그 형식 가지고. 네. 뭐 법률적인 문제만 뭐 해결이 된다면 우리도 반대는 아니다. 이게 오늘 그게 거부권에 원래 대통령실에서 나온 근데 또 똑같은 말 한 거예요. 그때랑 지금.
야, 일단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입장이 거의 확인이 된 걸로 보고, 네. 대통령은 어쨌든 총선 민심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다 거부를 거부다. 선언을 했다. 이렇게 좀 민주당이 명확히 정리를 해주고,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그냥 뭐 정리하면 답답하다,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아쉬운 건 원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일단은 이 정부에서는 총선 민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이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나 법야권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야죠. 5월 2일 날 최상병 특검부터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수정할 건 없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목표로 가야 되는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 법안들에 대해서 일단 21대는 최상병권을 처리하기로 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더 명분을 강하게 구축해야 이탈표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통령실에 가서 한 수 접어주는 바람에 일견 전투에서 진 것 같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이 정확히 쓴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네, 역으로 앞으로 하려면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럴 어떤 그 준비를 지금부터 갖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다 아까 똑같이 얘기하고 말씀드렸는데 있는데. 이제는 뭐 모든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목표는 8석을 더 확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부권 인사 아까 100%니까. 그렇죠. 8석 확보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하겠다고 선언해야죠. 뭐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뭐 정계 개편, 뭐 필요하면 자격 투쟁. 8석에다가 이제 요구 사항을 추가해도 돼요. 저기 임종덕 당선자는 사퇴해라. 우리 형사 피의자 국회에서 보기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국방위로 올 거니까 국방위에서 임종덕 우린 못 받는다. 윤리에서 제명 과반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윤리 제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뭐 검사를 탄핵할 수 있고 수두룩하거든요. 할 수 있는 수단들은. 그래서 이미 총선 민심이 왜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나 소나무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좀 이런 사람들이 거리의 투사들이 좀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 그 이유 지금 딱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네. 그대로 놔놓으면 정말로 거대한 초식 공룡처럼 21대 국회 재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소나무당은 이제 진입을 못했으니까 조국혁신당이라도 오늘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소수정당 있지 않습니까?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지금 뭐 새진보 연합이라고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용해인 이런저런 비판을 받았지만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용해인도 스피커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진보정당 쪽에서 갔다가 지금 나와 있는 소수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거대해서 못 가면 민주당이 가도록 에너지를 민주당한테 계속 이렇게 보태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움직여야 하는데 정말로 의석 하나하나가 앞에 뭐 두 분 계시긴 하지만 진짜 국회에 좀 들어갔으면 완전 다르게 할 거 아니에요. 딱 민심대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제 정당들의 자기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역시 봅니다. 조국혁신당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특검법은 좀 고려를 좀 덜 하는 것 같지. 뭐 지금 우선순위에서는 실제로 한동훈 특검법 밀려 있고요. 지금 이채 양명주가 있는데 뭐 한동훈 네네. 특검법을 하는 것은 네.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발의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치적 행위로 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야당에서 단일 대우를 가지고 밀어붙일 거는 뭐 무엇인지 이제 따지겠는데 좀 오늘 이 영수회담의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풀어주는 야당의 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나는 두 가지가 예상되는데 이제 민주당이 곧 당선자 총회나 의원 총회가 열릴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아마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하나가 예상이고 아마 주말쯤 되고라고 국민의힘에 이제 그 관리되지 않는 입들이 터져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와가지고 대통령 훈시나 들었다? 듣고 야당이 지금 자기들 그 문제 속에 품고 와서 저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 왜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영수회담 얘기 나오면. 네. 니들이 떳떳하면 왜 그거밖에 얘기 못했냐. 그리고 대통령 다 들어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되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영수회담 필요하냐 뭐 이런 말이 의원총회에서 나오면 조중동이 기다렸다는 듯이 봐라 국민들이 그래도 협치하고 대화하겠다는 그 취지도 이제는 강성 당원들 끌려가면서 다 깬다. 뭐 이런 식의 줄줄이 에피소드들이 나와 이제. 이번 주말부터 나올 거야 아마. 예.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민주당이 지금 빨리 하셔야 될 일은 국민의 어떤 요구를 진정성 담아 전달했는데 대통령의 장광설로 다 엎어버렸다. 저기 총선 민심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걸 절감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태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면. 알겠습니다. 오늘 이 회담은 이제 하나 국민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바뀔 것이다. 그래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정치를 복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할 의향이 없구나. 그리고 여야 만나봐야 소용없구나.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국민들한테는 다시 숙제가 왔죠. 그럼 나 어떻게 하지? 3년 동안 그냥 지켜보고 아이고 막 정치 안 쳐다보고 포기하고 살래? 아니면 다시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서 야 진짜 거리라도 나갈까 아니면 어디라도 얘기를 좀 해볼까 내 스스로 저항이라도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그 시간을 이번 영수회담이 국민들에게 다시 만들어줬다 이런 이제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전용사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의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 황우여 다시 돌아온 황우여 돌고 돌아 황우여 언제적 방문. 언제적 황우여 나옵니다. 왜냐면 73년생 한동훈이 나온다고 하는 이 당대표 나온다는 그 당에 76세 황우여 이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왜 아무도 안 맡겠다.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전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대표가 지명이 됐는데 이거는 결국 국민의힘이 그만큼 이번 총선 이후에 좀 힘들어진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조금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의 개인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기? 찾다 보니 네. 이쪽 저쪽도 아닌 그냥 한 분을 모시고자 2012년도에 이분이 새누리당 대표를 하셨어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죠. 12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대표를 했던 분이 지금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거든요. 12년 만에 당대표를 맡았다. 5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정치를 딴 한참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다시 불러냈다. 무색무취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별명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어당팔이라고요. 어리숙해 보이지만 당수팔단이다. 좋은 말이죠. 오당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별명이 있었던 분인데 이렇게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모신 것은 네. 결국 2달 동안에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쪽에서는 친윤으로도 갈 수 없고 반윤으로도 갈 수 없으니까 어중간한 사람 한 명 앉혀놓고 그 뒤에 교통정리는 어떻게 되겠지. 이런 정도의 포석이 깔려 있고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굉장히 가깝게 정치를 하고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편을 계속 드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낙동강 오리알 비슷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좀 책임도 모면하고 그리고 현재 원내대표로서 뭔가 비대위원장도 임명해야 하는데 그중에 누가 제일 나으냐 생각하니까 황우여 전 대표가 제일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냥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요 타임만 좀 넘기면 좋겠다. 이래서 임명된 거라고. 좋게 얘기하면 대가 없이 뭐 조용히 뭐 이렇게 떠나는 게 제일 공직생활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 어당팔이라는 별명과 함께 또 문어라는 별명도 있는데 문어요? 네. 왜요? 누가 좀만 뜨면 여기가 무조건 번지. 발 갖다 대가지고 네. 굉장히 정치를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박근혜 때 당대표가 돼서 박근혜 쪽도 그냥 좀 시키는 대로 잘할 것 같다고 시켰다가 박근혜 정권 당대표 할 때 그 김무성 막 유승민에 발대가지고 그냥 나중에 박근혜 정권 무너지는데 큰 역할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절대 그 윤석열 쪽에서 시키는 대로 고문고하고 2달 동안 나갈 사람이 아니고 온갖 레이더를 돌리면서
발을 갖다 대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스타일이어서 오. 생각보다 이분 좀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 근데 2달 동안 뭘 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당대회 룰 개정 아닙니까? 네. 룰을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100% 유지해 그러잖아요. 네. 이 사람 대세 잘 보다가 그냥 룰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전당대회 룰이 사실은 많이 바뀌어 왔어요. 네. 이 국민의힘이. 근데 현재는 어쨌든 당원 투표 100%잖아요. 이거를 50대 50 뭐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됐던 것처럼 그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관측인데 여기에 황우여 이 분이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장난 비슷하게 칠 수 있다?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원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잔머리 쓸 텐데 한 2달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 윤석열 이미 끝났다고 판단되면 이분은 어느 쪽으로 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다고 하면 당원 100%를 그대로 가져가서 대통령실에 원하는 사람 임명하고 싶겠죠. 네. 뭐 그런 데서 이제 관리자로서는 지금 황우여 전 대표가 제일 좋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딴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박근혜 때 이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돼서 네. 박근혜 정권 이후에 첫 전당대회 때 김무성하고 서청원이 붙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 당대표인 황우여가 서청원을 좀 도와서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근데 김무성 도와가지고 김무성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타임하고 지금하고 이 타임라인에 겹쳐가지고 돌아가는 양상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묘하게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좀 전에 뭐 문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스탠스나 방향을 자기가 딱 설정하거나 잡으면 오히려 이 당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권을 뺏길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바로 사람 그 등등의 부분이죠. 농간에 의해서.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의 지난번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진 거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온 이 반란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뭐 민주당이나 이런 야권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분명히 영수회담 가지고 내일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같이 손잡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가 종대행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 해보세요.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민주당 쪽에서 보면 굉장히 뭐 섭섭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점점점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차기 대권 주자나 당을 이끌어갈 만한 인물들의 혁신성 그리고 대중성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 이전에 자신에게 반발할 사람을 다 솎아내 버렸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대통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 두 번째, 총선에서 140석을 얻은 게 아니라 네. 108석을 얻었으니까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하잖아요. 영남 쪽으로 딱 편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수정당에서 무슨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합니까? 그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는 바니까 결국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비서실장은 정진석 실장이다. 그리고 당대표 누구냐? 아 이거 이렇게 가면 민심에 반합니다라는 일부 의견이 나오니까 딱 중립적 성향의 이제 뭐 어르신을 모시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니까 어쨌든 76세의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완충 시기를 가지겠죠. 그 뒤에는 다시 어떤 사람을 내세울지 딱 만들어지면 그걸대로 밀어붙여서 아마도 당원들은 다 따라올 것이다. 수도권이야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다음에 민주당 계속하면 뭐 관계 있습니까? 108석으로 다 됐는데 정권만 잡으면 그리고 자기들 이야기대로 지금 뭐 51대 46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차이도 별로 없네요. 3%만 가져오면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108석이 아니고 120석 필요 없다. 말 잘 듣는 108석이면 충분히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대통령 뜻대로 장악을 하고 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전제로 범야권 연대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대 의원님 지금 전 평론가의 말씀이 또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아니, 개연성으로는 충분히 인식이 네. 되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대야 관계에서의 약간의 수세 모드를 관리할 만한 비대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황우여 이 양반이 인간성이 뭐 그렇게 나쁘진 뭐, 않아요. 예, 한동훈 같은 스타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양반이 저 2012년엔 또 이기는 선거를 진 줄 알고 있다 뻘짓했던 분 아니에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좀 엉뚱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첨예한 대치를 선호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뭐 민주당에 아는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까지가 문제인데 이 무색무취한 인물이 결국은 저 비대위원회로 해서 일단은 당을 저에 조금 뭐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 같은 그런 존재. 네. 네, 그렇게 가고 결국은 이제 용산의 직할 통치 구조가 되면 전당대회 준비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제 수비의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냥 무난한 사람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특징을 저는 발견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조금 문제만 안 일으키도록 그냥 네. 조용히 조금 관리만 해주도록 2달간만 이런 허허, 거다. 웃고 다닐 사람. 네. 네? 어쨌든 이런 거. 네, 이번에 인천에 기반을 둔 정치 원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이 민심을 조금 더 신경 쓰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영남당, 도로 영남당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은 그걸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과 국민들에게 이제 큰 숙제를 주는 거죠. 협치도 안 되고 뭐 정치가 복원되는 것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야당이 움직일래? 국민들은 어떻게 할래? 야당이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은 다른 그러면 군소정당들은 어떻게 할래? 저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올 건지도 주목해 봐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로 정치 상황이 매우 안 좋게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 할 말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총선 때 이렇게 심판하면 대충 되겠지 하고 다 일상에 복귀했는데 예. 이게 안 되는구나. 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거 어쩔 안 수가 되는 없어. 거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해야 되고 저는 안 되는 거에서 책임도 누군가 져야 되고 또 끌어내야 되거든요. 또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장애추진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탄핵 이 과정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본인이 사실은 자기 손으로 다 만들어 본 사람이라 저는 저항이 엄청나게 지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그 들어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제 포기하자 3년 동안 그냥 우선은 가자. 이건 더 위험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척만 하는데 5일 걸렸고 6일째부터는 이제 아예 그것도. 뻔뻔스럽게 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여당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그 일종의 어떤 도구로 전락한 데부터 한국 정치의 불행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자기 수가 지금 통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봐라 내가 20%대 그 수렁에서도 나 지금 기어오르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 아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약삭 빠른 고양이가 밟는 어두워요. 저런 얕은 수가 오히려. 굉장히 밤눈이 얻으면서 전술적 승리는 하지만 전략적 패배를 할 수 있는데 자충수를 그 고비는 누가 뭐래도 이번에 최상병 특검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힘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런 어떤 오만함이 공수처를 더 이제 그 도리질한다든가 뭔가 다른 부작용으로 나오는 타이밍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가 들고 일어날 때가. 그다음에 네. 이번에도 저렇게 얕은 수를 쓰면서도 잠시 흠칫흠칫하고 놀라서 그래도 여론을 살폈을 때가 지지난주에 23% 나온 그날이에요. 그날은 정말 그 혼비백산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며칠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수회담, 실무회담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2차, 3차 심판이라는 게 선거로서 심판하는 영역도 있지만은 정말 민심이 떠난다는 거는 저들에게도 두려움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저 얄팍한 꼼수로 다시 저기 판을 어떻게 좀 이래저래 흔들어 보려고 이게 바둑에서 얘기하는 그 일종의 흔들기라는 건데 그 신진서 구단이 잘해 그런 거. 그렇죠.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하셨죠. 역전 나고 그러는데 그 꼼수가 이게 번번이 일단 좌절되고 무리수가 나올 때 응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에 경로했다, 대노했다, 또 어디서 다른 분들한테 화내면서 이제 이랬을 모습이 조금 그려집니다. 왜냐하면은
A4 용지 10장 읽을 때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난 사람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따름했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왜냐면 가족 얘기까지 언급을 해버리니까 직접 말은 안 해도 자, 그랬던 것 같고요. 자, 내일 또 어떤 평가들이 나올지 한번 우리들이 좀 보고서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지켜보시죠. 같습니다. 네. 오늘 종대행님 말씀대로 하여튼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종대행님 말씀대로 되면 좋겠고 저는 혼자 많이 떠들었기는 했지만 참 답답해서 종대행님 말씀대로 그런 세상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셨습니다. 7,100명 넘게 지금까지 보고 아이고, 계시고요. 아이고. 네, 구독, 좋아요 또 눌러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또 조금만 더 힘을 좀 내서 또 안 누르신 분들은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요, 네,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는 덕분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우 회식 대구명소 경성한우 죽전내거리 용산 자이몰에 있는 이 식당에서도 많은 후원을 해주고 계시죠. 원뿔 한우 100g에 9,900원이고요. 053-573-8900번으로 연락하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쪽 동네에 살고 계시는 분들 혹은 나들이 삼아서 한번 다른 데서 가서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연락하셔가지고 경성한우 정말 맛있고 또 양도 푸짐한 이런 한우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역전용사들 정말 이 멤버들이 뭉치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들 도와주셔서 많이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여기 보니까 별이청총님, 마음하나님, 우더팡님, 진호이님, 화양님, 야자수연님, 트루스님, 방울님, 이종철님 많은 분들이 초이프로님까지 의견 주고 계신데 다 소개 못하지만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이 막 불이 나가지고 올라오는데요. 너무 빨라. 형님은 욕 안 듣고 저는 욕 엄청 들었어요. 왜 그래? 엄청 들었어요. 지금 왜 또 내가 보니까 박진영 평론가나 전 평론가님이나 욕 듣는 것에 좀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마웠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그래도 속 시원하게 화를 대신 내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전의 용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역전에 그럼 용사들 외치고 오늘 또 프로그램 정리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